우리 이제 이순환이고 오늘이 12월 1일인데 내년에 시험은 아마 6월달 말이나 7월 초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보던 시기에 보게 되겠죠. 올해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변동 없이 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봄에 삼순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삼순환 일정하고 내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험 본다는 가정하에 12월 달 지금 한 3주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번 달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천상은 이제 내년에 답안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점수를 좀 높게 받는 게 목표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 2순환은 세 가지에 좀 집중할 생각이에요. 1순환 때 우리가 답안 쓰는 것만 갖고 얘기하겠다고 했고, 혹시 1순환 들으신 분들은 1순환 내에 제가 서론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전략적인지, 그 다음에 퀘스천을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어떻게 잡고 서론과 결론을 맞춰갈 건지, 그리고 이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되게 다양한 얘기 했는데, 우리가 1순환이 답안을 쓰는 첫 번째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서론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 파악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세 가지에 좀 집중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거는 좀 지엽적인 거고 요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3주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목차를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론 대입하고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부터는 이제 글감을 좀 찾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와 내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내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잘 배웠는데 꽤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있고 매우 세련되고 최근 사례를 가지고 뒷받침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입증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생각이니까, 뭐 답안 전체에 잘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중에 수업 시간에 아마 제일 집중해서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건 요 세 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수업은 이틀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거고, 그 남은 3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시험을 볼 거고 남은 3일은 목차 퀴즈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은 이제 목차를 풀고, 어떤 날은 이틀에 한 번씩은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글로 만들 거고, 나머지 날은 목차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거 하시면서 요 세 가지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좀 하시면 내년 삼순환에는 1차 끝나고 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리마인드. 그러니까 배웠던 거 다시 떠올려 가지고 그걸로 글 쓸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에다가, 내년에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글감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지금 미리 전체적인 이제 답안을 구성하는 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연습하고, 내년에는 케이스에다가 좀 맞춰가지고 좀 더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내년까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국제정책 공부하는 일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좀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세 가지 얘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거라서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이렇게 생긴 자료가 있어요. 앞에 국제정치학 1회 자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도 이제 지금 저 지난달에 답안 특강 들으신 분들 계신데 지난달 답안 특강에 3회차 모의고사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간단한 해설이고 1순환 때 목차 퀴즈로 풀었던 문제라서 뭐 낯설진 않으실 텐데 거기에 이제 뒤에 이번 회차에 최고 답안이 한 부분 있어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볼 거고요. 그거 보면서 딱 세 가지만 집중해서 얘기할 건데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일단 먼저 문제 잠깐 해설해 드리고 짧게 그 다음에 최고 답안이 왜 최고 답안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번 순환 내내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글을 만든다. 그러면 이 답안은 저한테 A+ 받았는데 아마 이렇게 만드는 게 틀이 좀 잡히면 무슨 문제로 시험을 보셔도 아마 저한테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B에서 B+ 이상은 받으실 거고 그 정도 받으면 시험장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든 준비가 잘 되면 그거보다 더 잘 쓸 거고 준비가 좀 덜 되면 한 그 정도 점수 받을 건데 그러면 시험으로는 한 68점에서 70점 정도 맞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정적인 스코어인데 거기서 더 잘 보면 뭐 75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운도 약간 따라야 되고 준비된 주제가 나와야 되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해야 국제정치학자들이 좋아하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 먼저 잠깐 보시면 이게 2015년도 통상문제가 그런데 미국은 아태 지역의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일본, 호주, 한국, 태국, 필리핀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전통 안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의 강화를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일환으로 인식한다.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를 둘러싼 미중의 인식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태 지역에서 신냉전 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연성균형, 편승, 해증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탈냉전 시대 아태 지역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라. 두 번째,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 이후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간의 적대적 세력균형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문이 있고 설문이 있잖아요. 설문이 1, 설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총 2개의 설문으로 되어 있고 지문이 좀 길어요. 지문이 긴데 문장들을 다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일단 미국은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고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문의 1번은 미국이 먼저 주도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논리는 이렇다는 거고 세 번째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 강화를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봉쇄라고 인식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인식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if 아니라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신냉전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 지문에 답하시오. 이거는 사실 의미 없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기능적으로 이제 4개의 의미 있는 문장이 있는데 1번, 2번은 어찌됐든 뭘 하든 미국이 먼저 뭔가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중국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미국이 대응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해서 중국이 대응하는데 미국은 중간에 보면 2번에 논리적으로 거기에 보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안보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했지만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중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항변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나 혹은 비전통 안보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중국의 자체에 대한 봉쇄라고 받아들인다. 라고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인식. 그래서 이런 인식이 실체가 아니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중국이 실체가 뭐가 됐든 실체는 미국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걸 수도 있고 미국이 비전통 안보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실체가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안 바뀌면 미중은 아마 냉전기에 미 쏘가 있던 것과 같이 경쟁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지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국이 먼저 어쨌든 이 판을 지금 바꾸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은 자기에 대한 봉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인식이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이 어떤 논리를 썼던 간에 중국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인식이 바뀐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아마 달라질 거고 미국이 아무리 우호적으로 행동해도 중국이 그걸 우호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봉쇄 정책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실체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은 갈등하게 된다는 게 이거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문 이제 1번을 보면 개념들 뭐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가들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대적 세력 균형으로 설명하고 설명의 타당성을 논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 때문에 여기 2번에 적대적이냐 아니면 협력적이냐 하는 세력 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체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인식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도 결국 미국의 동기가 뭔지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대응이나 중국의 행동도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차드 리틀이 세력균형을 두 개로 나눴을 때 하나는 적대적이고 하나는 협력적이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힘으로 힘을 균형하는 건 똑같아요. 힘으로 힘을 균형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힘으로 힘을 균형하느냐, 세력을 균형하느냐, 즉 적대 국가라고 인식하고 균형을 하느냐 아니면 상호 양보하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문에서 인식이 결국 이 적대적 세력 균형과 협력적 세력 균형을 규정한다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가지고 출제자의 동기를 굉장히 잘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서론 쓰고 그 다음에 국가들의 유형들 쓰겠죠. 뭐 소프트 밸런싱을 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밴드웨건 하는 국가들, 해칭하는 국가들 뭐 이렇게 유형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적대적 세력 균형인지 여부를 이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적대적 세력 균형이냐 아니면 협력적 세력 균형이냐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입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인식을 입증시켜 주는 거. 중국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입증해 주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인식이 여기서 말하는 적대성과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걸 규정할 거기 때문에 행동 양태는 중요하지 않고 그 행동 양태 이면에 들어있는 혹은 내면에 들어있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걸 보여줘야 정확하게 입증이 돼요. 다시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지난번에 써보고 예전에도 뭐 다방 특강에서도 한번 써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할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방 특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공부 정도를 대체로는 반영한다고 제가 감안하면 아마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답안지 쓰는데 골머리 앓는 게 제가 말하는 세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뜯어 고쳐서
한 18회 동안 몇 번 시험을 보면서 이제 좀 개선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론 설명을 할 때 이론을 되게 피상적으로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론 설명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적대적 세력 균형을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대략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알겠는데 상상은 되는데 이론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못 쓰겠으니까 적대적 세력 균형을 살짝 바꿔갖고 제가 예시 답안에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적대적 세력 균형 갖고 뭐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적대적 세력 균형을 가장 잘 보여줄 만한 현실주의 이론에서 다른 이제 보완할 만한 이론을 하나 찾아요. 예를 들면 공격적 현실주의가 가장 적대성 높게 세력 균형을 하자고 하는 이론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완 이론을 하나 찾아서 설명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할 거고, 세 번째는 이 문제는 요 적대적 세력 균형을 인식시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제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딱 어떻게 되냐면 로마자 2번에서 국가들이 어떤 소프트 밸런싱을 하고 있고 어떤 국가가 소프트 밸런싱하고 어떤 국가가 밴드웨건하고 어떤 국가가 해칭 하는지 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해. 케이스도 맞추고. 뭐 그래서 로마자 2번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난 모르겠다 하고 2번 끝내고 로마자 3번 가가지고 자 이제 적대적 세력 균형에 대해서 얘기할게 하고 적대적 세력 균형이 뭐고 미국과 중국이 실제 적대적 세력 균형 하는지를 막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해. 그래서 끝내요. 그러면 각각 세부적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만 근데 왜 적대적 세력 균형을 뒤쪽에 놓고 앞쪽에 다른 국가들, 탈냉전기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했는지가 연결이 안 돼서 둘이 따로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별적 문제는 점수 받을 만큼씩 푸는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논거가 뭔지, 논리적 구조가 뭔지를 답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글 전체 이제 구성과 관련된 거예요.